의원 신문하십시오. 네. 전직 청와대 경호실 간부분들이 경호실 국정조사 거부를 보고 문자를 보내주셨고 다른 몇 분 간부들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분통이 터진다.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 보안상 이유로 국정조사 거부한 것은 말이 안 된다. 강남 아줌마에 불과한 최순실이 관저 등 청와대를 휘젓고 다녔는데 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느냐?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청와대에 출몰하는 오소리가 몇 마리인지도 다 체크한다. 그런데 최순실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전직 경호원 출신들로 치욕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 제가 질의한 것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국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활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몸단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외 일정이 없으면 그냥 있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무용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가에 맞게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바로 출동 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세월호 터질 때도 나중에서야 미용사를 불렀고 북핵 실험이 있었는데도 총리는 30분 만에 소집하는데 대통령은 3시간 만에 소집을 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또 머리나 몸단장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전 의무실장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대통령한테 매일 혈압이나 체온 같은 걸 재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럼 보통 몇 시에 했습니까? 뭐 부르실 때 같습니다. 예? 부르실 때 같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아니 체온이나 혈압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활동하기 전에 잰 혈압이나 체온이랑 오후에 몸 활동을 많이 하고 혈압이나 체온이랑 그 두 개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혈압이 변화하는 병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자주 그러면 체크해서 고정적으로 보는 의미가 체크하지 별로 않았다 없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오지 마라 그랬겠죠. 매일매일 와도 매일매일 불편하니까 몸단장도 안 하고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다음에 김장주 실장, 김장주 중위님 아까 보니까 10시 30분에 4차 핵실험 때 NSC 상임위는 12시에 있었어요.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잖아요.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이 1시 반 회의에 대통령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상임위 회의 참석자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자 거의 똑같잖아요. 그 NSC 상임위원회에 들어간 인원은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용 준비는 상임위 하면 다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3시간 반이나 걸려서 그죠? 3시간이나 걸려서 회의 나온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상임위는 바로 1시간 반 뒤에 소집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통령만 오면 내용적으로는 NSC 회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30분마다 NSC 회의를 주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영함 출동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한 겁니까? 그거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안보실장이 그것도 몰라요? 아니 누가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아니 없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예. 통영함이 출동하는 거를 10시, 11시에 예. 긴급 지원 지시를 했고 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출동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통영함을 만들고 있는 그리고 방위사업청 해군참모총장 황기철이 당시에 세월호 구조지원본부장이었어요. 그잖아 맞죠? 해군 측 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이 아닙니까? 해군 측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서 참모총장을 출동하라고 했어요. 그죠? 대통령은 뭐라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다 구해라. 샅샅이 수색해서 다 구해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해군 측에 지원본부장을 임명을 했고 황기철 총장은 이게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도우겠다 해서 이 통영함
통영함 출동을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명령을 해군 참모총장이 명령을 했는데 이걸 못 가게 막은 게 대통령 지시였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지시였어요? 그런 지시 일치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영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를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김장수 실장이 대통령한테 그때 보고했습니까? 아, 그거는 대통령께 보고할 감도 아니고요. 그 해군 참모총장이 알아서 출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누가 지시를 했어요? 가지 말라고. 해군 참모총장은 간다고 이렇게 각서까지 출동 합의 각서까지 다 썼는데 구조 참가한다고 이거 누가 막았어요? 누가 지시했어요? 해군 총장이 지시했겠죠, 그건요. 제가 저 안보실장이 몰라요? 안보실장이 통영함이 누가 가라 그러니까 말았으니까 이런 저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불상사, 세월호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이 안보실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안보 개념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포괄적 안보로 다 바꿨어요. 대북 안보뿐만 아니라 국내에 대량 재난이 일어나도 이걸 안보적 상황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 해경 역량만으로, 해경 자원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했을 때 안보실장은 해경 말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는지 다 고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통영함뿐만 아니라 해군의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 SSU, UDT-CL 같은 특수부대, 잠수부대들이 있고 또 치누크 헬기도 전화 한 통이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도 더 큰 배도 있고 그리고 해군이 과거에 그 해양 구조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죠. 내가 물어볼게요. 93년 서해 페리오 사건에서 해군이 구조 작업에 투입돼서 292명 사상자 전원 인양한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잖아요. 예. 99년 북한 밤 장수전 인양 작전 수행하면서 순수 국내 포화 잠수 기술로 해저 150m 선체를 인양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 우리 해군의 실력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2008년 제주 해경정 구조에서 포화 잠수 기법을 이용해서 수심 80m의 해경정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다 구조했다. 맞죠? 예. 천안함도 다 올렸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 해군은 해경이 보유하지 못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 정신이라면은 컨트롤 타워였던 김장수 실장이 당시에 이것은 해경만으로 안 된다. 해군도 투입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판단은 김장수 실장이 했어야 되고 그걸 대통령한테 승인을 이끌어냈어야 됐어요. 대통령한테 해군도 투입할까요? 충분히 해경보다 더 큰 역량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군이 투입한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대통령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어요? 아니죠. 대통령이 거부할 리가 없죠. 근데 왜 해군이 투입 안 됐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해군 참모총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원래가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통행함 자체가 최초에 진수할 때부터 전력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생겼던 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통행함이 지금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이게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다소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한 모양이구나. 통행함을 투입해야 한다. 무슨 함을 투입해야 한다 말은 대통령께는 보고를 안 드리죠. 왜 해군 투입한다는 걸 보고를 드렸죠. 아니요. 대통령님도 다 아시고 해군은 당연히 투입되는 것이고 그게 포괄적 안보라는 방금의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포괄적 안보는 군의 역할이 안보 분야뿐만이 아니고 재해랄지 재난이랄지 산불이랄지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지원 임무를 해준다 해서 군에서 사용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적에는 당연히 해군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건 기본입니다. 아니요, 많이 투입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의원님.